오늘은 십신명칭의 오류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십신명칭의 오류. 우리가 처음 사주팔자 공부하면서 십신명칭을 알려주고 외우라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깨우치는 것이 뭐냐면, 요 십신이라는 것이 육친작용,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육친, 식구들의 육친작용을 생극으로 결정한 것이구나. 그것도 음양을 획일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미치게 되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면서 또 여기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격국론에서 뭐라고 해버리냐면 이제 황당한 논리를 하나 더 붙이는데 길신 이거 들어봤죠? 흉신 이거를 또 획일적으로 나눠버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쁜 것이야.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야. 그래서 흉신이니까 상관은 극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구나. 틀린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계도에서 이 개수가 을이 개수를 만나면 뭐가 되죠? 이걸 편인이라고 그래요. 편인. 그러면 임을 이렇게 만나면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편인은 나쁜 거야. 정인은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을목일간들은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상한데 정인이면 좋은 건데 그렇다면은 내 엄마가 나에게 잘해 주었다고? 아니 왜 그런데 우리 엄마는 계모처럼 그렇게 나를 잘 대해 주지 않았지? 이런 궁금증,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가끔 토로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고민이었다고도 해요. 예를 들어 또 다른 걸 봅시다. 예를 들어 갑이 있어요. 갑이 병화를 보면 이거 식신이라고 그래요. 정화를 보면 상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을은 병화를 보면 상관이 되고 정화를 보면 식신이 돼요. 이것도 되게 황당한 거예요. 혹시 그 식신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식신의 뜻은 뭐냐면 먹기의 달인이에요. 말 그대로 먹기의 달인. 잘 먹으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뜻하죠. 이게 십궁도 위치를 살피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탄생해서 갑을병정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병화가 식신에 해당하죠. 나이로는 16에서 23세입니다. 이 과정에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가방에 밥만 갖고 다녔어요. 밥. 찬압 있죠? 찬압 2개를 가방에 담고 가면 이 점심시간 때 옆반 애들이 구경하러 와요. 이렇게 죽도록 먹어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식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십신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의 글자는 유일하게 병화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명확해요. 자연에서는 병화만 식신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에서는 일간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식신이 마음대로 바뀌죠. 뭐 심지어는 임수가 식신이 되기도 하고 정화가 식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을목의 식신이 정화예요. 이거는 잘 먹기는커녕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요 식신이 아니 정화를 식신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이어트 잘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을목은 억울하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삐쩍 말라야 돼. 오히려 살찌는 게 아니라 삐쩍 마른다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임수가 정인이라고 그러는데 엄마로부터 사랑도 못 받은 것 같고 정화가 식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오히려 움직임이 더 답답한 것 같고 이게 십신을 음양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린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 십신에는 시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 파동도 없어요. 에너지 특징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주팔자를 단순하게 십신생극으로만 살피니까 이 4차원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에너지 파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감안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십신에다가 시공간을 그리고 에너지 특징을 추가할 수만 있다면 혹은 아예 십신은 빼고 시공간과 에너지의 특징만을 고려할 수만 있다면 그때서야 이 십신이 참으로 단순한 것이구나, 단순 무식한 것이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사계도의 이치로 따져보세요. 을목에게 정의는 오히려 개수예요, 개수. 왜냐하면 이래야만 시공간이 적절해요. 잘못하면 편인이라는 십신의 명칭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 겨울에 이 임수를 만나서 응결되는데 무슨 재주로 이게 무슨 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르겠으면 이걸 간지로 바꿔봐요. 을임은 간지로는 을해예요, 을해. 그러면 을의 일주 남자들은 해수를 깔고 배우자 자리에 해수를 깔고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들어가기 싫어하겠어요? 그 이상하게 들어가면 막 움츠러 들고 막 주눅 드는 것 같고 어둡고 막 응? 심지어는 저승사자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인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이더라. 우리가 그 십신이라고 배울 때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더라 이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를 엄청나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하 시간과 공간이 빠졌구나. 즉 4차원 시공간이 빠진 거고 둘째는 에너지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였구나. 그냥 음양을 획일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했던 거구나. 그 을목은 이렇게 좌우로 펼치잖아요, 그죠? 이 좌우로 펼치는데 이 임수 해수가 겨울의 시공간에서 무슨 재주로 이 육음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에서 무슨 재주로 이 을목을 정인으로 젖을 먹여서 잘 키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수는 또 편인이라는 거 나쁜 거로만 착각하는데 실제로 응? 개을 이게 훨씬 더 봄에 그 우죽순처럼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돼도 십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성격을 이렇게 판단할 때 십신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 적어도 여기에 플러스 시공간 플러스 에너지 특징, 에너지 파동 요거를 종합하라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사계도예요. 이 사계도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 이건 시공간이죠. 그리고 에너지 특징, 이걸 추가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신의 획일적인 음양 구분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종합하게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신, 흉신 이런 거에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직접 주위 예문을 보세요. 개을, 임을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이론이라고 아무리 설명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 사주로 임상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때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